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IP 경마방송의 박소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조재흠 기자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5월 첫째 주 토요 경마입니다. 광고 잠깐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요 경마의 승부처 지정을 했는데요. 오전장 4경주가 저 박소장의 메인 승부고요. 6경주는 조재흠 기자의 스페셜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경주 역시 조재흠 기자의 메인 승부, 후반부에 9경주를 박 소장이 스페셜 승부처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10경주는 알고 붙자 코너로 마련했습니다. 자막 나가는 그 승부 경주 스페셜 승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5월 첫 주를 맞이하는 안쪽 상황 좀 어때요? 분위기가? 이번 5월 달이 아시다시피 이제 5주 경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5주 경마에서 사실 편성이 좀 널널할 줄 알았는데 막상 출마 투표장에서는 정말 눈치 작전이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보다 많은 마필들이 출전을 하면서 상당히 그 월초 경마지만 만만치 않은 그런 상태, 그런 그 한 주가 될 거고, 또 이 3월 기수 말고 또 하나 더 왔죠. 예, 이태리에서 거의 A급 수준, 정말 말 잘 타는 기수가 새로 왔는데 경력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출신은 세르비아예요, 고향은. 그러니까 국적은 세르비아인데 저는 이 기수가 상당히 지금 기대가 되는 게 키가 클 뿐더러 이 팔다리가 엄청 길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박소장, 박소장 잘 알다시피 길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뻗어주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빠르면 다음 주 적어도 이제 2주 안에는 이제 기승을 그렇죠. 근데 그 친구를 반드시 저는 이제 눈여겨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역이 또 따로 붙나요? 그렇죠. 이태리를 쓰더라. 영어를 못 해요. 그래갖고 사무엘은 영어를 쓰는 이제 여자 통역사가 붙었는데 이 친구는 나이가 33인데 이 이태리 그 통역한 또 친구가 붙어갖고 어쨌든 그 친구의 어떤 선전 제가 또 중간중간에 그렇죠. 또 상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1경주 시작해보죠. 국산 6등급의 최단거리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주행심사를 같은 경주에서 치러가지고 아주 좋은 모습들을 보였던 마필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3번 킹라이트, 또 10번 선스팟, 11번 유빅토리. 조만간에 6등급 정도는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가 되는 가운데 그래도 꾸준하게 선행을 계속 성공시켜내고 또 경험을 쌓아왔다는 측면에서 5번마 지상 여제가 근소하게 인기를 좀 더 모으는 형국인데요. 자, 어때요? 글쎄요. 제가 옆에 있는 이제 박 소장한테 배운 멘트 중에 하나 그런 멘트가 있습니다. 머리털 나고 처음 뛰는 실전 경주다. 네. 자꾸 제가 써갖고 저한테 자꾸 가끔 뭐라 그러는데 내 걸 자꾸 왜 갖다 많이 쓰느냐. 사실 10번이고 11번이고 문세영 기수 2번이고 3번이고 이 모든 이 망아지들은 진짜로 머리털 나고 실전을 처음 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행검사를 잘 받고 실전 데뷔전에서 허무하게 무너지는 마필들을 정말 수도 없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했던 오마 지상여제는 그래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앞장을 뜨면서 앞에서 버티고 1000m, 1200m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직전 같은 경우에는 또 3착 주파 기록도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김옥성 기수로 기수가 바뀌었다는 거는 분명히 플러스 점수 더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다른 마필들, 그러니까 신예 마필들보다도 순발력면에서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저는 앞에 가면은 지상여제가 이번에는 악벽은 분명히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상당히 유리한 측면에서 이 생 망아지들한테 한 수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간다면이 아니라 가야 돼요. 안쪽으로 기대는 맛도 여전히 남아 있고 또 수능도 자체가 그렇게 좋은 마필이 아니다 보니까 으쌰으쌰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선행 잡고 그대로 한 바퀴 잡아 돌리는 수 100개는 아직까지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근데 그 선행 작전을 해볼 수 있는 조건이고 또 김규배 기수보다는 또 초반에 조금 더 강하게 몰아줄 수 있는 김옥성 기수라서 5번마 지상 여제가 인기를 좀 모으는 상황이고 조재흠 기자의 추천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3번 킹라이트, 9번 JS1, 10번 선스팟, 11번 뉴빅토리까지는 반드시 현장에서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고
그래도 5번마 지상 여제가 선두를 뜬다 하더라도 매각의 10번, 11번 정도는 그 페이스를 바로 쫓아갈 만한 걸음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는 주행 심사 내용이었기 때문에 일단 10번, 11번 쪽에 조금 더 눈여겨 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저는 10번마 선스팟 흙을 맞지 않고 5번 외곽을 쫓아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전 주행 심사 때의 걸음 한 번 더 실전에서 좀 기대하는 마필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 10번 마권이 가장 낮은 배당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조금은 좀 분위기가 찢어질 그런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5번마 지상 여제와 10번마 선스팟 두 마리를 먼저 주목하는 경주로 1경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의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인기도가 조금 흩어져서 팔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뚜렷한 맛을 보여준 마필이 없어요. 비슷비슷한 애들 중에서 누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먼저 보일 수 있겠느냐 그 싸움인데 일견 6번마 키마가 직전 경주부터 훈련 강도를 끌어올리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실전에서 조금 더 묻어나는 좋은 결실을 좀 보여주는 그런 자막으로 5착을 갖다 댔습니다. 다시 한번 하만식 기수가 또 공을 들이고 직접 훈련을 담당하고 기승을 하게 됐는데 조금 더 이번 편성이라면 조금 더 나은 성적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감을 먼저 가져봅니다. 자, 조재임 기자. 지금 박 소장이 했던 키마에 대해서 잠시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은 말 자체는 지세가 그렇게 좋지 못한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길게 갈 그런 사실 유형의 마필은 아닙니다. 뒤도 이렇게 차는 맛도 약간씩 엉키고 하지만 그래도 이 하만식 기수랑 인터뷰를 해봤더니 그래도 소폭 전보다는 향상이 됐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조교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이번 경주가 특별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은 있습니다만은 선입권 자체가 사실 그렇게 두텁지도 않은 충분히 6번마 키마가 적극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입권이기 때문에 그래도 근소하게나마 저도 6번마 키마를 먼저 인정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직전에 한번 추천을 드렸던 이 4번마 더하이인데 요거 살만 찌고 기수만 좀 바뀌어라 그랬어요. 물론 직전경도 김철호 교수가 못하는 에이스는 아닙니다만은 체중이 계속해서 빠지는 이거 현장에서 여러분들께서 4번마 더하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빠일 수밖에 없고 또 25조에서는 이례적으로 문세영 기수를 태웠어요. 왜냐하면은 25조가 지금 이 돈을 못 벌면은 잘못하면은 아시죠 그 내용? 예, 이게 잘못하면 이제 말간도 지금 정지될 수 있는 말간을 뺏기는 건 기본이고, 6개월 정도를 정지를 시키니만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돈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마 더하이에 현장에서 체중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말씀드렸던 6번마 키마를 조금 더 나머지 마필들 가운데서는 강하게 좀 읽어준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00m이기 때문에 외곽 쪽으로도 조금 눈길을 돌려보고 싶은데 12번 레이저 드리머 같은 경우는 요번에 직전 경주 조금 쉬었다가 돌아와서 요번에 훈련 강도를 많이 눈에 보일 정도로 끌어올렸어요. 이렇게 조교한 결과를 확인하고 싶어서라도 이번 경주에서는 무조건 강하게 조질 수밖에 없는 자막입니다. 11번도 더 낮은 게 없고 10번도 딱 선행받기는 지금 힘들고 그래서 12번 레이저 드리머가 선입권의 자리를 잡아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12 레이저 드리머까지는 현장에서 반드시 좀 체크하시고 6번마 키마는 인기대로 읽어주는 것으로 이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의 역시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외곽 쪽으로 12번 미스터 탱크가 편성이 이래가지고 졸제 인기 마필이 될 것 같습니다. 안 팔릴 수가 없죠. 네, 4번마 동방태양이 지난번에 2착을 오기는 왔지만 그걸로 인기 1위가 되기는 조금 쉽지 않은 자막이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배당은 좀 높게 형성될 수 있어서 압축만 잘해서 때린다면은 충분히 남는 장사는 될 수 있는 그런 경주예요. 저도 12번 미스터 탱크를 좀 가장 세게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이 조교 때 보여지는 측면보다는 좀 실전에서 걸음이 조금 덜 나오는 그런 느낌이 아직까지는 있는데 늦대는 마필이 또 있게 마련이고
아주 크게 잠재력을 보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 조교 때의 모습이나 실전에서 연결되어지는 과정을 뭉뚱그려 봤을 때 이 정도 편성이면 어느 정도 성적이 좀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에서 나머지 마필들보다 점수를 좀 더 실어주고 싶은 마필이 바로 12번 미스터 탱크입니다. 자, 조재영 기자. 뭐 저도 미스터 탱크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인철 기수랑 얘기를 해봐도 진짜 조교 때 걸음에 반만 띄워줘도 정말 좋겠다. 그 정도로 조교 때 걸음을 실제로 다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직전만큼만 뛰어도 여기서는 뭐 입상을 노려볼 만할 정도로 편성 자체가 상당히 좀 약한 편성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10번 미스터 탱크한테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막이고요. 이제는 안쪽에서 저는 3번 레드스킨 뭐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봤고 최근에 뭐 다 열심히 탔고 다 가서 소위 말하는 이제 가서 깨졌습니다. 네. 뭐 15전 동안 할 거 못 할 거 다 해봤는데 요게 요번에 말이 또 의외로 좀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성일 교수님 인터뷰를 해봤는데 뭐 여기서 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이 레드 스킨이 분명히 직전 대비해서 좋아진 컨디션에 게이트도 안쪽으로 내려왔다. 또 선두권도 특별한 선행마가 없다. 그러면 초반에 한성일 기수가 으쌰으쌰 조금만 해주면은 여기 한번 딸려오는 그림까지도 한번 가능성을 분명히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주력으로만 맞추면은 무조건 돈이 될 수 있는 삼경주입니다. 자, 실전에서 덜 뛰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좀 12번 미스터 탱크에서 말씀을 드렸고 좀 답답했는지 이번에는 이준철 기수가 또 호흡을 미리 맞춰뒀어요. 항상 관리사가 조교를 하던 그렇죠. 마필인데 이거 왜 이런가 싶어서 이준철 기수가 직접 만져봤고 편성이 딱 요 정도다 보니까 입상의 가능성 상당히 높아져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곁다리로 3번 말 레드스킨에 이거 어쨌든 영원한 복병이에요. 이번 경주까지도 배팅의 값어치는 충분히 따라줄 그렇죠. 겁니다. 예. 3번 말 레드스킨도 함께 현장에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의 1400m 경주. 이번 경주는 박 소장의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축이 있고 또 압축해서 붙을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오전장에 한번 총알을 좀 잔뜩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납니다. 현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대로 가져갈 충마의 후차권도 딱 3방 안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중에 한 마리마저 현장에서 본전만 딱 맞춰서 바치거나 아니면 꺾고 들어가는 과감한 승부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현장에서 승부 유지까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2방이면은 정말 좋은 승부가 될 것 같고요. 한 마리 더 받쳐가서 본전 방어까지 막아두더라도 나쁘지 않은 환수가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 4경주는 제가 오전장에서 반드시 적중으로 연결하겠습니다. 4경주 박 소장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으로 갑니다. 1200m 경주고요. 자, 이번 5경주는 인기도가 조금은 뚜렷하게 가려지는 분위기인데 7번마 송암 히어로의 직전 경주 주파 기록이 참 좋았고요. 여기 이제 11번 또 12번 둘 다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고 검증된 초반 능력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3마리가 인기를 주도하는 그런 자막이 되겠습니다. 우리 조지영 기자님이 또 이번 5경주에서 내용적인 측면으로다가 한 마리 정도 좀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2마리 다 설명해도 되나요? 2마리 해주시죠. 예. 먼저 이제 7번마 송아미어로인데 어쨌든 간에 이번 경주가 승급전을 치르는 입장입니다. 이 송아미어로 송아미어로가 물론 현장에서 인기맙니다만은 3개월이 조금 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3개월 만에 출전을 합니다. 이런 마필들은 3개월 동안 과연 어떻게 변해 있나를 정확하게 사실 알아야지 그냥 무턱대고 야 이거 문서영이 탔고 저번에 우승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됩니다. 뭔 일이 있었길래 지난번에 그렇죠. 문세영이기도 했지만 그렇죠. 또 인기 2등의 대가리까지 왔느냐. 그렇죠. 뭐 그것도 있고 또 3개월 만에 나옵니다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전혀 말은 멀쩡하다. 오히려 말이 더 좋아졌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3개월 공백은 여러분들께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또 하나 이제 11번 라이언스타. 직전에 진짜 말도 안 되게 부산에 내려가서 이 5등급 말이 그 라팔 그다음에 돌아온 연표 뭐 이런 마필들하고 같이 뛰었어요. 그래서 진짜 사실
올림픽 정신으로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둔 건데 이 어린 마필이 부산의 원정을 가서 거의 뭐 실격 수준으로 바닥으로 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과연 얘가 지금 부산 원정 후유증이 있냐 없냐 그렇죠.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 그 부분이 진짜 중요했는데 요건 사실 조교를 한성열 기수나 이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심승태 조교사를 만나봐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럼요. 둘 다 만나봤는데 말 멀쩡하다. 그리고 또 멀쩡하다. 이번 경주에 대해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7번, 11번이 물론 인기마긴 합니다만은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7번 송하미어로는 3개월 공백 멀쩡하다. 11번 라이언스타는 부산 원정 갔다 왔는데도 뭐 아무 이상 없다. 요 두 가지 부분만 여러분들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온이 그러면 좀 급해지겠는데요. 그렇죠. 안쪽에 1번만 완전 무결도 밀고 나갈 태세가 돼 있고 7번도 10번도 11번도 모두 순발력이 있다 보니까 해리온의 좀 자리가 좀 안 좋아 보이는 뭐 12번 입장에서는 뭐 게이트 운을 탓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11번 라이언스타 멀쩡하다. 사실 라파라고 지가 똑같은 부담 중량 달고 뛰겠다고 이 내려간 것 자체가 하자지. 근데 같은 아시라고. 예. 어쨌든 뭐 좋은 경험이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안말 같은 경우는 또 완전히 기가 죽어서 당분간 또 버벅거리는 그런 현상이 이어질 때도 있는데 뭐 금방 까먹을 수 있는 또 3살짜리 팔팔한 수말이다 보니까 자 내용적인 측면에서 문제 없다. 야 뭐 어떤 측면에서 유학까지 갔다 온 입장인데 그렇죠. 라이언스타 어쨌든 초반에 좀 멋진 모습 기대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12번 해리온이 좀 불안해지는 자막이다. 또 다른 인기 마필 12번 해리온의 불안 요소 짚어드리는 것으로 오경주 정리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의 1400m. 이번 경주는 조재현 기자의 스페셜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 직전에 같이 뛰었던 1번마 인비 액티브, 뭐 3번마 제이터치, 그다음에 8번마 스타메이커, 9번마 오카방고까지 직전 경주에 같이 뛰었습니다만은 같이 뛰었고 1번마 인비 액티브가 우승을 했습니다만은 착차는 사실 크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번 경주에 달라진 부담 중의 변화와 마필 컨디션에 따라서 직전에 같이 뛰어서 세 마신 안에 왔던 마필들이 분명히 이 순위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게 또 경마고 또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재범이가 싹 다 정리를 했습니다. 뛴 것만 갖고 인기마가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접근해서는 사실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경주고 속사정을 알고 붙어야 되는 경주. 조재범이가 14년 말씀드립니다마는 기수협회 취재하면서 쌓은 노하우로 정말 발로 뛰어서 얻은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출처 없는 정보가 아닌 진짜 정보로만 갖고 아주 잘 요리를 해놨습니다. 현장에서 숟가락 들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자 6경주 조재범의 스페셜 승부경주 반드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의 1200m 경주. 자 이번 경주는 혼합 4등급 치고는 전체적으로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그런 느낌인데 이번 7경주를 우리 조지현 기자님이 또 메인 승부로 지정을 했습니다. 6경주에 이어서 바로 연타 승부를 한번 때려보겠다는 건데 자 만으로 14년 횟수로 꽉 채우는 15년의 취재 경력으로 자,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권해드리는 메인 승부 그 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박 소장이 상당히 좋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혼합 4권 치고는 정말 별거 없는 약한 편성이라는 얘기죠. 그 얘긴 즉슨 누구나 우승을 노려볼 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랜만에 편성호기를 만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인기마들도 분명히 제가 알아본 바 약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직전에 못 뛰었지만 이유가 분명한 말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 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갖고 온 이유는 특단의 조치를 하고 나오는 말이 한 말이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제가 아주 좋아하는 기수인데 상당히 그 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상당히 둘이 많이 했어요. 적중 여부를 떠나서 이거는 뭐 거의 안 팔리기 때문에 제가 이 마필 어느 편성에 누구와 붙어도 이번 경주는 무조건 재밌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주제 없이 메인 승부로 제가 뭐 3배 4배 깜빡이나 메인 승부를 때리지 않고 이번 경주를 갖고 온 이유는 이거 놓쳐서 다음 경주에 이거 인기매로 나오면 제가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아요. 박 소장과도 이미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메인 승부로 갖고 온 그 마필 눈에 딱 들어오고 아주 좋은 아주 만만한 편성이 제대로 걸렸습니다. 특단의 조치라고 나오는 그놈을 노리고 들어가는 자 토요경마 메인 승부 7경주입니다. 저도 숟가락 얹겠습니다. 일단 누구와 붙어도라는 전제가 있었는데 아무렇게나 붙어버린 경주입니다. 그 특정 마필 노림수가 뚜렷한 그 마필 가지고 우리 조지임 기자님과 7경주 메인 승부 좋은 적중의 기쁨까지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의 1200m 단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5번마 에코블루의 존재감이 역시 이제 좀 눈에 보이고 또 바로 옆에 있는 6번마 태풍 돌파는 2연승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두 마리가 깜빡이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아주 높아 보이는 그런 경주인데요. 승급전에 6번마 태풍 돌파 하지만은 전경주 워낙 좋은 기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4등급 편성을 조금 살펴봤을 때 진짜 5번마 에코블루밖에는 확 뛰는 마필이 없다 보니까 승급전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지현 기자님이 잘 설명해 주실 것 같고요. 5번마 에코블루도 일단 훈련시 모습은 전혀 이상이 없더군요. 두 마리 중에서 어떤 마필을 좀 더 세게 보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둘 다 전 일단 세게 보고 과연 누가 이길지도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관심사인데 직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항구를 해줬던 에코블루도 정해 가지만 역시 6번 태풍 돌파의 최근 상승세는 사실 상당히 무섭습니다. 52km에서 이 같이 최근에 2연승을 좋은 호흡을 보였던 하만식 기수가 못합니다. 이 하만식 기수가 당연히 이제 타야 되는 게 맞고 하만식 기수가 타고 싶어 했습니다만은 이 52km라는 부담 중량 때문에 박태종 기수한테 이제 고삐가 넘어왔죠. 굳이 선행을 안 가고 단순한 선행마가 아니더라고요. 예, 내용을 알아봤더니 안쪽에서 2번마 필승 예찬이 뭐 밀고 나가던 어쨌든 간에 더 좋아진 걸음의 태풍 돌파. 어쨌든 뭐 레이팅 승급전이라고 그래서 52kg 직전 대비해서 1.5kg 부담 중량 줄어든 것까지 에코블루와의 멋진 한판. 결론적으로는 지금 제가 보길 때는 5번, 6번 누가 더 세다 이거를 아직까지도 딱 정하긴 뭐합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앞에 가는 태풍 돌파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안쪽에 2번마 필승 예찬이 기습 선행을 추락해서 그게 성공한다면은 전개 변수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6번, 5번의 세트가 조금 흔들릴 수가 있는데 뭐 그 정도는 다 읽고 또 말을 타는 박태종 기수 입장이다 보니까 박태종 기수가 지금 몸 상태가 좋니 안 좋니 말들이 좀 많아요. 안쪽에서 흘러나온 내용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8마리 꽉 채워서 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어주시겠어요? 그럴까요? 그러면은 이거 뭐 예정이 없던 적인데 오늘 투표 끝나고 나가는데 이 박태종 기수가 차를 타오려고 딱 나오는데 왼쪽 발에 기부스를 했더라고요. 발에. 발에. 그래서 제가 형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2주 전에 왼쪽 새끼 발가락에 금이 미세하게 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약간 기부스를 한 상태에서 말을 타는데 그래서 제가 말을 타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장화 신고 뭐 할 때 약간 그건 있지만 기승할 때 자기가 그러니까 마필 능력 끊어낼 때는 크게 지장이 없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이 박태종 기수를 평상시에도 제가 존경을 하지만 그런 어떤 보고 자기 몸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 쩔뚝거리면서까지 했는데 마필 타는 데는 전혀 기승이 없다는 점 프로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 못할 것 같으면은 내려놓습니다. 근데 그 새끼 발가락에 약간 골절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지장이 없다. 뭐 어디서 다른 데서도 뭐 나오는 그런 소문보다는 제가 뭐 직접 오늘 만나서 물어본 얘기니까 직접 들은 내용이고 안에 이제 취재진 가서 이렇게 구경하면은 기부스한 건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차별화 충분히 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발가락 단순하네. 등자를 발끝머리로 밟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8마리 꽉 채워서 그렇죠. 기승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뭐 박태종 기수가 물론 이제 뭐 대가리짜리들만 지금 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기승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점은 좀 충분하게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2번마 필승 예찬이 안쪽에서 밀고 나오는 게 조금 걸적거리는데 거기에 맞춰서 레이스 프로가 6번마 태풍 돌파, 5번마 에코블루 두 마리의 전력 우위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나머지 변수에 대한 어떤 그 막아두는 방어 막권 조금 더 깊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의 1400m 후반부에 박소장 스페셜 승부처로 골랐습니다. 전개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중배당 한 가지를 노리고 있어요. 그 배당을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짭짤해 보이는데 주력으로 갈지 아니면 반주력으로 갈지 일단 인기마 조합 세트를 좀 인정을 해주면서 같이 꼭 데려가고 싶은 중배당 조합이 딱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막권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좁혀서 들어갈 수 있는 경주이고 또 여러분들 잘 보시는 10번 맛 똘에 대한 배팅 여부도 정확하게 제가 결정을 지어놓고 접근하는 경주인 만큼 시원시원하게 멘트 쏠 것이고 현장에서도 길게 끌지 않습니다. 짧고 간략하고 명쾌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분과 제가 같이 배팅 들어가는 후반부 구경주로 좀 멋진 결과 기대하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 박소장의 스페셜 승부처입니다. 자, 10경주입니다. 알고 붙자 코너입니다. 2등급으로 치러지는 1800m 경주고요. 야, 지난주에 그 소천하 경주는 저 개인적으로 뭐 전개가 스타트부터 너무 망가져가지고 이금주는 기대했던 역할을 요만큼 대하지 못하고 발주하자마자 낙마를 해버렸죠. 그 와중에 참고 타야 되는 소천하는 또 서둘러서 4코너 되니까 뭉치고 뭐 난리가 났더군요. 그래서 뭐 좀 결과적으로 틀려버렸습니다만은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요번 10경주 토요일금마 10경주는 꼭 적중으로까지 깔끔하게 연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마 퓨전 코리아 마필의 사이즈만 놓고 본다면은 외산 2군 마필을 분명히 압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경험과 또 내용과 성적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5번마 퓨전 코리아가 인기 1위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봤는데 현장 가면은 12번 왕대한테 그렇죠. 인기도가 옮겨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지들마다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오두마번을 잡게 되면은 5번을 먼저 잡을 것이고 수직적으로 지금 급상승된 12번 왕대를 세게 본다면 이제 12번을 머리 잡는 책들도 많이 있을 건데 퓨전 코리아가 조교까지 좀 빵빵하면 좋겠는데 뭐 원래 이렇게 답법 변환이 잘 되고 주법이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만은 이번 조교 때 놔주는 모습 속에서는 조금 이 답법 변환이 좀 잦은 발을 좀 자주 바꾼 네. 그런 모습도 연결이 되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뭐 게이트 이탈 연습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나쁜 조교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은 뭐 또 조교로 이겁니다 이럴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그렇죠. 인기도가 12번 왕대한테 갈 수도 있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두 마리가 능력상으로 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전개적인 부분을 떠나서 내용적인 측면은 어떤지 우리 조지아음 기자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 지금 오마 퓨전 코리아 뭐 원체 박 수장이 뭐 조교를 잘 보고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합니다만은 발바꿈이 잦다. 그러니까 박태정 기수랑 아까 제가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다, 인터뷰를 했다 기수협회에서. 근데 그때도 물어봤는데 이 발바꿈이 직전보다 더 잦아진 거예요. 이게 물론 직전 경주 1군 레이스에 점핑해서 5차 건 거는 사실 박수를 받을 만한 그렇죠. 그러한 선제 1군 레이스에 점핑을 했단 말이에요. 직전에. 자, 이거 자기 군으로 내려왔고 뭐 상대들 널널하고 근데 이제 발바꿈이 조금 잦고 어쨌든 간에 아직도 스타트에 기복을 보이고 뒤에서 올라와야 된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만은 이번 경주가 뭐 뚜렷한 선행만 없기 때문에 뭐 이번 퓨전 코리아 저는 인기도대로 그대로 읽어주고 수직적 능력 상승이라는 아주 좋은 표현을 박 수장이 써줬는데 왕대가 그렇죠. 4차, 2차 우승. 그것도 직전 경주가 사실 1800m를 처음 뛰는 거였었어요. 그 전에 1700m 두 번 뛰었는데 한 번은 10등, 한 번은 11등인가 완전히 바닥을 물론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힘이 덜 차한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지정경도 이겨도 너무 많이 이겨놨습니다. 그래서 승급전을 치릅니다만은 왕대의 자신감, 뭐 마방이나 등짝의 자신감은 상당하다.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5번, 10번 이 막권은 일단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예. 그럼 전개적인 측면까지 좀 더 살펴보죠. 1800m 장거리지만은 일단 선행은 누가 나갈 것이냐. 선행 말을 사고 안 사고 떠나서 막권 사고 안 사고 떠나서 지퍼는 놓고 붙어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경주가. 근데 기본적으로 뭐 4번만 장산 라이언이 그래도 상대적인 순발력은 조금 더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정도라면 충분히 12번 왕대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요. 과거에 또
스타트 잘 나왔을 때 선행을 가봤던 10번만 명가통치가 좀 보이는데 명가통치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달에 선행을 기껏 가놓았더니 무지하게 센 말 치프레드킨이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치프레드킨 자체 때문에 선행 작전이 물거품이 됐었는데 이런 판때기라면 다시 한번 그때의 기억을 살려서 한번 선행 출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성공으로 이어지고 사건까지 또 유지가 됐을 때는 한 3착 정도는 버텨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저도 내용적인 측면으로도 지금 10번 명가통치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저 삼복승식 맞고는 분명히 맛있는 내용적으로는 그렇고 직전에 사실 외부 휴양을 2달 갔다 오고 나서 스타트도 안 되고 이래저래 이 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였고 준비 과정이었다면은 이번에는 분명히 전보다는 나아진 컨디션의 10번 명가통치. 요건 제가 우리 알고 부채 코너에서 저와 박 소장이 공통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소위 말하는 복병마죠. 10번만 명가통치는 삼복승이라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전개의 복병 이런 게 없어요. 사실 뭐 붙으려고 마음 먹으면 많이 인컴도 있지만은 58 가지고 이건 도저히 그렇죠. 뭐 막건 산이 많이 이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 강급된 거는 좋지만 58이니까 그래요. 레이팅 체계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이제 허점이고 모순. 또 그렇죠. 맹점이고 그렇죠. 모순입니다. 지금 기가 푹 죽어 있는 많이 인컴에게 58을 달고 뛰라는 거 조금 오바고 그리고 뭐 라떼 2000 정도 조금 좀 서두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주력에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답답해서라도 왕대가 뭐 정평수 기수는 더 서두르겠습니다만은 좀 차분하게 이찬호 기수 지난주에 말머리가 썩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뭐 제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라는 표현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좀 응원하는 팬 입장에서는 좀 시원스러운 그런 말머리는 좀 아니었는데 어쨌든 돌아오고 나서 차분하게 이제 적응하고 있는 단계니까요. 요번 5월 첫 주부터는 좀 이찬호 기수가 뭔가 원래대로 않겠나 원래 모습 기대하는 만큼. 그래서 12번 왕대가 조금 더 서두르고 5번 퓨전 코리아가 착차 맞춰 나온다면은 12번 5번으로 쌍승식 조금 배당이 좀 나올라나요? 어쨌든 나는 12번 왕대 쪽으로 굳이 맞건 산다면 쌍승식 쪽으로 좀 저도 건드려보고 싶고. 열돌 왕대를 쌍대가리로 자 12번 5번 기본 막건은 저배당입니다만은 원툴 막건으로 쌍승까지 쌍복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10번만 명가통치 3복 괜찮은 것 같습니다.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11경주입니다. 토요경마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혼합 3등급의 단거리 1200m 경주입니다. 먼저 한 마리 얘기해 주시죠. 안쪽에 1번 2번 중에서 뭐 소개하실 마필이 있을 것 같은데. 일본마 퀸즈 챔피언 인기 순위 이제 뭐 당당히 1위죠. 최근에 뛰어온 행보나 57 부담 중량이 높아졌다는 그 단 하나만으로 하나만으로. 최근에 얘의 어떤 행보를 얘의 어떤 능력을 감소시키기에는 좀 그런 게 1400이면 아무래도 제가 분명히 이 높아진 부담 중량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이너스 점수를 줬을 텐데 1200에 또 1번 게이트예요. 그리고 말도 또 잘 만들어 놨고 사실 문세영 기수가 45조 말에 이렇게 연속 기승하는 거는 제 기억으로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문세영 기수는 이 마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나올 걸음이 있다. 뭐 나쁘게 말하면 뽑아 먹을 게 있다 그런 심정으로 이제 타는 거고 운 좋게도 뭐 1번 게이트를 잡았기 때문에 저는 일본 퀸즈 챔피언을 뭐 이번 경기에서는 뭐 가장 강력한 복승식의 충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선행을 갈 수 있죠. 퀸즈 챔피언이 선행을 가고 2번만 아노엔 갤런트가 따라가서 안쪽 2마리가 따당하는 그림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좀 선두권을 이 선두권에서 이거 2마리밖에 나갈 게 없어 이런 자막은 아니고 앞에 나갈 수 있는 소지의 마필들은 좀 많이 보이는데 그치. 그래도 1번이 빨라. 그래도 2번도 빨라. 이쪽으로 좀 가는 1번, 2번 각이다 보니까 조금 마지막 경주를 저는 좀 조심스럽게 현자가 좀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 5번마 진명 라이언이 이제는 따라가는 거 택도 없다라는 거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지난주 마지막 일요일 마지막 경주 때 선행이 유력했던 마필 젖혀내고 박으른 기수가 장산 호랑이로 선행을 또 나갔어요. 버틸 뻔했어요. 끝까지 3차로 통과했는데 목차 3차. 박으른 기수가 이거 뭐 무빙하려고 이렇게 빡세게 돌려놓은 건 아니고요. 초반에 밀고 나오는 자막이 조금 거슬립니다. 물론 이제 4번도 빠르기 때문에 뭐 진명 라이언이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으쌰으쌰하다가 지금 안쪽 1번, 2번 그림이 좀 깨질까봐 걱정인데 1번마 퀸즈 챔피언에 대한 어떤 직전 경주까지 보여줬던 거라면 저 역시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2번마 아노엔 갤런트가 28주 만에 출전하는데 컴백전 자체가 1200m 단거리라면 이건 뭐 가볍게 탐색에 그칠 이유가 없고요. 1번보다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혹은 조금 더 뭐 선두권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대응해낼 수 있는 마필이자 등짝이기 때문에 아노엔 갤런트가 유불리 측면에서는 말은 1번이 조금 더 세 보입니다만은 유불리 측면에서는 아노엔 갤런트가 밀릴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아노엔 갤런트를 점수를 조금 더 실어주는 입장이 저 박 소장의 의견이고요. 1번마 퀸즈 챔피언 자막 그대로 보여준 내용 그대로 의지 그대로 1번마 퀸즈 챔피언에게 점수를 더 준다. 자, 조지엠 기자의 추천 내용이었습니다. 전개적인 부분이 마지막 11경주 때 어떤 이변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그냥 싱겁게 1번 댕받고 2번 따라가고 나머지 건 따라가다가 이게 끝나느냐. 뭐 11경주 지켜보는 맛은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2번이 뭐 20번, 30번이 아닌 이상 한번 건드려 볼 만한 그런 조합도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11경주 1번, 2번 두 마리 추천을 드리면서 토요경마 모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경마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